5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2단원 내 안의 소중한 친구를 공부해 볼 것입니다. 내 안의 소중한 친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단원명 아래에 있는 단원 소개글을 읽어보면서 내 안의 소중한 친구가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 찾아봅시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감정과 욕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감정과 욕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욕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행복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감정과 욕구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도록 감정과 욕구를 조절해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실천하는 힘을 길러봅시다. 네, 여러분 찾으셨나요? 내 안의 소중한 친구란 바로 감정과 욕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느낍니다. 이 세상에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배가 고프거나 자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고 엄마가 안아줄 때 행복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도 화가 나거나 행복하거나 하는 감정을 느끼고 무언가 하고 싶거나 갖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겠지요. 이렇듯 감정과 욕구는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이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욕구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복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감정과 욕구를 조절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교과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먼저 감정과 욕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과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볼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고 생활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자 꾸준히 노력해 볼 것입니다. 그럼 교과서를 한 장 뒤로 넘겨서 오늘의 도덕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차시의 제목은 내 안의 두 마음, 귀를 기울여 보아요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과 욕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감정과 욕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6쪽의 생활 속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나라면 그림 속 친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봅시다. 이 게임 정말 재미있는걸? 그런데 숙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1시간만 더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학생이 보이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이때 이 여학생은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상상해 봅시다.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고 재미있는 마음도 들겠지만 숙제를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도 동시에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했나요? 아래에 있는 그림도 살펴봅시다. 이 남학생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예쁘다. 나도 갖고 싶어. 근데 부모님께서 요즘 하시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말씀드려볼까? 혹시 사주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남학생의 마음도 추측해 봅시다. 선생님 생각으로는 친구의 휴대폰을 보면서 부럽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한편 요즘 하시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했던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온 한 어린이의 모습인데요. 이 어린이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쓰고 핸드폰 잠깐 까먹었었는데. 중주 핸드폰 보지 마. 왜 봐? 울어갖고 엄마 잠깐 달래주느라고 본 거야. 아니 그럼 나는 아, 이렇게 된다니까, 모든 게 또. 공주 하도 울어가지고. 아, 또 건드려졌어요, 감정이. 누나 울보 하지 마! 하지 마! 연우야, 이거는 아니잖아. 어? 연우야, 너 물건 집어. 야! 연우야, 네가 화난다고 이렇게 물건 집어 던지면 어떡해? 어? 같이 먹어야지. 너는 엄마랑 지금 얘기하는 거지 가져가. 또 감정이 또 달라졌어, 엄마랑. 먹지 마, 너도. 아씨, 뭐? 너도. 아씨. 뭐? 이거 뭔 소리야? 야, 너 누가 엄마한테 아이씨라 그래? 너 이거 안 하던 짓을 또 하네? 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하지 마. 감정이 눈. 지금 상했다. 많이 그거 건드려.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아, 하지 마. 나와. 싫어, 안 나가. 메롱. 야, 메롱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그리스를 나 더한다 했잖아. 너 지금 그러면 엄마 그렇게 줄 거야. 안돼, 안돼, 안돼. 정말 싫어하는 건가 봐요, 이거를, 게임 지우는 게. 엄마 똥이야. 엄마 쓰레기야. 엄마 쓰레기야. 아이고. 어디 엄마한테 자꾸 쓰레기라 그래? 안 아파. 안 나가서. 잘 보셨나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어린이는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잠시 뒤에 이 어린이의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는 교과서 2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교과서 27쪽 생각톡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과 욕구란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먼저 감정과 욕구의 뜻을 알아볼까요?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이 일어났을 때 드는 마음이나 기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구는 어떤 것을 얻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바라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아래에 있는 질문에 답하면서 감정과 욕구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위 그림에 제시된 8개의 단어들을 감정과 욕구로 분류해 봅시다. 위에서 읽은 감정과 욕구의 뜻을 생각하면서 비눗방울 속에 있는 말들을 분류해 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감정에는 만족하다, 행복하다, 귀찮다, 우울하다 라는 4가지 단어가 있었고
욕구에는 포기하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갖고 싶다, 소리치고 싶다, 이렇게 4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분류해 보았나요? 두 번째로 최근에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과 욕구를 떠올려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주라는 말을 지우고 여러분이 느꼈던 강렬한 감정이나 강렬한 욕구를 생각해 보세요. 최근 여러분이 느낀 강렬한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면 게임을 하다가 레어 아이템을 얻어서 큰 기쁨을 느낀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내가 혼나서 억울함을 느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감정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도덕은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수업이 빨리 끝났으면 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교과서에 적어보셨나요?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원인도 같이 정리해 보세요. 자, 이제 아까 보았던 금쪽이가 어떤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금쪽이는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금쪽이의 감정, 그 감정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영상을 봐주세요. 어른들은 어떤 느낌일까? 얘한테. 무시당하는 기분이고. 돌죠, 솔직히. 먹고 싶겠지. 버릇없다고. 그렇죠. 생각하시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약이 바짝 올라 있어. 맞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약이 바짝 오르고 얘는 약을 바짝바짝 올려요. 모든 가족들이 얘를 손아귀에 넣어서 꺾고 싶어. 그러니까 얘를 대하는 게 다 특히 엄마가 너무 걱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애를 버르장말 없이 안 키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애가 더 그래. 조심해. 그러면 막 민망해. 엄마가 좀 더 거칠게 나가시긴 근데 하더라고요. 어떤 말도 안 통해.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듣고 있거든요. 놀면서요. 나 놀면서 듣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엄마가 약이 많이 올라서 아유, 화나죠. 그 다음에 얘를 손아귀에 넣어서 꺾으려고 하는 거에 결정판이 휴대전화야. 휴대전화를 통한 게임. 지금 모든 가족이 얘를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대 다로 엄마는 이걸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굴복시키는 가장 이 아이의 약점이 게임이고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더 근데 얘기 이해가 들으면서 가세요. 어머님 우셨어. 네. 아유. 아니, 왜냐면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 어머님도 그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 때요. 힘든 상황이 오실 거고. 그럼요. 예, 이해가 됩니다. 내 지운 것 때문에. 이제 금쪽이 마음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속마음을 얘기했는지 궁금하네요. 함께 보시죠. 금쪽이는 친구들 많아? 난 친한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어. 그 친구 소개해 줄 수 있어? 핸드폰. 스마트폰이 왜 좋아? 핸드폰이 친구예요? 스마트폰이 왜 좋아?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핸드폰 게임에 중독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유일하게 그냥 자기를 다 편하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 핸드폰이 아니었나. 윤우가 좋아하는 친구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니까. 휴대전화라고. 저희도 놀랐어요. 네, 많이 속상하네요. 금쪽이가 느끼고 있던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자신을 혼내는 어른들 사이에서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금쪽이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럼 아직 답을 쓰지 않은 질문에 답을 정리하면서
감정과 욕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정과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두 가지 감정과 욕구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족이나 행복, 즐거움 같은 밝은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찮고 우울하고 두렵거나 걱정이 되는 어두운 감정이 없어진다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억울함을 느끼지 못하는 위험과 부당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겠지요. 슬픔이나 두려움, 억울함 같은 어두운 감정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두운 감정도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건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들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감정과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과 욕구를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내 이미지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떠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과 욕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요. 언제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아이하고 꼭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공부가 싫어요. 휴대폰이 재밌어요. 이러면 싫지. 야,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 그럼 엄마도 싫었어요? 그럼 엄마도 좀 싫었지. 이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마음을 배워가요. 특히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매너 있게 감정을 표현하는 매너 감정 표현법. 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 엄마는 쓰레기야. 이거는 사실 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만큼 많이 속상하다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진짜 엄청 나 마음 속상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주고 야, 너 지금 뭐 쓰레기? 뭐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아니었어요. 계속 지적하고 지시하고 금지하고 뭐라 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이가 더더더 어쩌면 제자리를 못 찾아갔던 면도 있다고 봅니다.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한계선을 잘 지키도록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되는 아이예요.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마음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한 장 뒤에 있는 정조의 이야기를 읽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교과서 28쪽 정조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의 임금이었던 정조도 감정과 욕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생각하면서 교과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만족하기. 날씨가 매우 더운 어느 여름날 정조가 궁의 남쪽에 있는 건물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처마가 매우 짧아서 방 안에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자 신하가 정조께 아뢰었습니다. 이 방은 작고 한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서 계시기에 불편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건물을 따로 짓지 못하게 하셨으니 서늘한 곳으로 옮기셔서 여름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정조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곳을 버리고 다른 서늘한 곳으로 옮기면 또 거기에서도 참고 견디지 못하고 더 서늘한 곳을 찾게 될 것이다. 계속 그러다 보면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이곳을 참고 견디면 바로 이곳이 서늘한 곳이 된다. 어떤 일이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야기 2. 마음 다스리기.
정조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기는 쉬우면서 참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화내는 일이다. 화가 날 때 상황을 살피지 않고 성질을 부리고 나면 더욱 화가 나서 일을 망치게 된다. 그리고 성질이 가라앉은 뒤에는 무척 후회하게 된다. 나는 항상 이런 점을 경계했다. 어쩌다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화를 가라앉히고 하룻밤 동안 상황을 잘 생각한 뒤에 일을 처리했다.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야기 셋, 욕심 다스리기. 정조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가? 노여움이 가장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이 중에서 욕심은 모두와 관련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니 욕심을 다스리면 나머지 모두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나는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조 임금은 감정과 욕구를 잘 다스리기 위해 만족하기, 마음 다스리기, 욕심 다스리기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감정과 욕구를 잘 다스리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